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또 즐거운 휴일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집에서 잘 쉬셨습니까? 참 검찰에서 기가 막힌 그런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검찰이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범죄 집단이었어요.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의 주 목적은 뭡니까? 검찰의 주 목적은 죄를 밝혀내는 것이지요. 죄를 밝혀내서 그 합당한 그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찰의 주 목적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언제서부터인가요? 아주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검찰은 무서운 정권한테는 살살 빌붙어가지고 그 비유 맞춰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무서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검찰이었지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러죠. 김만배한테 검찰이 그랬대요. 정일권이라는 검찰이 그랬답니다. 이름도 밝혔어요. 정일권이라는 검찰이 그랬답니다. 김만배한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네 배를 갈라서 장기라도 장기라도 다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조폭보다. 아주 합법적인 조폭이죠. 합법적인 조폭. 이거요, 검찰 이거 1년 그 유예기간을 두고서 검찰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1년이 필요 없어요. 2, 3개월 안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저들 다 실업자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한 검찰들 다 구속해야 됩니다. 특검에 불려가서 가차없이. 대통령 이럴 때는요, 법이고 뭐고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임시로 대통령 특별법 1년 상한 기한을 두고 대통령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일벌 100개로 대통령 영역에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야. 무조건 대통령 법에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다스리는 판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상한제를 1년 상한제로. 그래가지고 싹 다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이거 검사들 어미준인가 이놈하고 정일권 이놈들 엊그저께 또 뭐 중앙지검장인가 그런 사표 냈죠. 그런 놈들 싹 다 구속시켜야 돼요. 왜 nen게도. 그리고 먼저 도망가고 사표 낸 놈들도 사표 내고 변호사 한다고 해도 다 구속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로펌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로펌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전관예우도 없애야 됩니다. 전관예우. 검사들 없어지면 전관예우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전에도 아마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얘기한 그게 틀림없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아주 범죄를 저지른 판검사 조작한 사람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 지금이라도 만들면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는 벌써 6개월 전에 제가 국회의원이라면요 그걸 해냈겠어요. 내가 국회의원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그거 해냈을 겁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검사와 판사들은 후일 밝혀질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최고 사형하고 무기징역 외에는 법이 없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외에는 법이 없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한다. 전 재산을 다 몰수한다. 그리고 아들, 딸 3대가 공직에 어디 취직 못하게 절과자로 만들고 그렇게 아주 법을 만들어 엄하게 이런 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사, 판사들이 절대 그 정권에 자기가 검사, 판사 사표 내고 나갈 망정, 관불망정 사표 내고 관불망정 검사, 판사 생활 안 합니다. 누가 위에서 대통령이나 위에서 지시를 내려도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도 검사, 판사 사표를 내고 나갈 망정 절대 지시 안 따릅니다. 원칙대로입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전 벌써 이거 한두 번 올린 게 아니에요. 유튜브 시간에. 이건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든 저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든 가릴 것 없어요. 여야 어느 정권이 잡든지 간에 그런 건 다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저 성남시장 초창기서부터니까 이명박 정권 때서부터 그렇게 탄압을 받아왔어요. 구속을 시키려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안기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더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더 불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문재인 같은 새끼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검판사들한테 꼼짝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양산에 가서 뭐 책방 장사한다고 책 장사한다고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았어도요. 이재명이 말도 들으면 안 돼. 검사들은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근데 검찰들이 이재명이를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모략을 다 쓴 거예요. 술파티 해주고 막 술파티에서 범죄인들 불러내가지고 조작을 하고 말이야. 이야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져. 인제서 심지어 김만배한테 뭐 배가르고 뭐 내장을 꺼내고 거기 뭐 환부를 도려내. 이야 이런 게 무슨 검사입니까? 아주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지. 이런 거 안 잡아놓으면 뭘 잡아놓어요? 멀쩡한 사람 배를 갈러? 당장 구속시켜야 돼요. 대통령 특별명령 내려가지고 이건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주진우 국회나 그 국회의원 왜 당선됐냐면요. 지난날에 자기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저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된 거예요. 이 새끼. 그냥 이따가 구속될 거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것 같아요. 김건희 사건, 최혜병 사건 네가 온전할 것 같으냐? 넌 이 새끼야 구속돼. 주진우 나불나불해. 아주 3대가 다 친일파야. 3대가 주진우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서부터 아주 그것도 아주 친일파 아주 그냥 대장급이야. 대장급. 아주 오야봉 친일파 오야봉. 이 검찰들 판사들이요. 이 판사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판사들도 3분의 2는 못 써요. 이 새끼들 전부. 다 사퇴시켜야 돼요. 그거 요번에 잘 됐어요. 조희대. 특검 받는답니다. 특검 내란죄로 특검 받는데요. 특검에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지. 왜? 대법원장 구속 못해요? 대법원장 구속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켰잖아요. 대법원장 출신 그 사람. 대법원장도 좀 구속해야 돼. 윤석열이도 했는데 왜 그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구속시켰어. 윤석열이가. 왜 못합니까? 조희대는 왜 못해? 조희대라고 못합니까?
구속시켜야 돼요. 지기현도 다 구속시켜야 되고.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주진우도 내란 세력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야. 너네 내란 세력이다. 해가지고. 아유, 그리고 김건희. 이야. 김건희 윤석열하고 결혼식 때 전에 옛날에 남자 사귀었던 남자들이 한 몇십 명이 왔었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지저분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같은 윤석열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하룻밤 풋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친구들 전부 다 동서지간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건희 엄마의 그 최은순이지요. 최은순 내연남의 여자가 내연남의 여자. 최은순의 내연남의 그 남자의 여자가 애인이 김건희 그 예식장에서 김건희 옛날 남자친구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얘기했대요. 아니 남자들은 동서들끼리 이렇게 구멍동서끼리 이렇게 만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아니 여자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그러더랍니다.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그 여자 음성도 나왔어. 녹취록에. 이건 뭐 거의 다 창녀급이야. 창녀급. 한두 남자래야지. 한두 남자. 그리고 저기 봉지혁 기자가 매불쇼인가요? 아니면 그 어디야? 매불쇼인가? 사장 남천동 쇼인가? 어딘가에 나와서 봉지혁 기자가 얘기했죠? 매불쇼인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국보 세상에 거기 가서 국보를 그 진짜 국보를 가져갔는지 뭐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보도 가져가고 세상에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팩트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어준이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김어준이가 말한 거 지금 복사해가지고 제가 저장해놨습니다. 저장해놨어요. 복사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내부 고발자가 A4 용지 딱 하나, A4 용지 하나에 2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고발자가, 내부 폭로자가 2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검찰에 보내고 검찰에 하나만 보내면은 검찰이 덮어버릴까봐 똑같은 거를 김어준이한테도 하나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그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비밀창고에 거기는 금괴가 있는데 금괴가 있는데 그 열으니까 500억이 들어있죠. 500억. 근데 거기서 그 돈을 뭐 검찰 판사 사법부지. 그러니까 검찰 사법부는 판사들이지. 판사들, 공무원들, 장관급이겠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뭐 자기 지인들 할 것 없이 최하가 1억. 웬만하면 5억, 10억씩 막 몇 억씩, 3억, 5억씩 막 최하가 1억이랍니다. 이런 사람한테 돈을 그냥 뇌물을 준 게 자기가 그 양심 선언하는 사람 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아는 것만 해도 적어놓은 거 돈 나간 거 자기가 아는 거 적어놓은 것만 해도 500억이랍니다. 그럼 자기가 모르는 거 가지면 몇 천억이 나왔을 거래. 몇 천억. 이걸 판검사들한테 뿌려대고 공무원들한테 장차관한테 뿌려대고 아마 이 국회의원들한테 막 뿌려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막 막으려고 사죽을 못 쓰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요.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5억 10억씩 이런 식으로 막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그 김어준이가 방송을 하더라고.
그 제가 캡처해 놨어요. 그 사람이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아는 것만 500억. 그 모르는 것까지 하면 몇 천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뇌피셜로. 그 제보자 뇌피셜로. 그 제가 지금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비밀 없어요. 영원히 파묻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참 그 사람들이 어리숙합니다. 보통 어리숙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만 또 못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고 참. 그리고 또 매부시온가요? 사장 남천동 그 시온가? 거기선가 그 얘기 했어요. 그것도 하나 캡처를 해놨어요. 그것도 복사해놨습니다. 제가 저장해놨어요. 용산에 대통령 관저에 가면요, 거실에 소파가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퇴근하면은 거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이 몇 사람 이제 소파에 앉아 있대요. 윤석열이가 가면 이제 소파에 탁 앉으면은 그 소파 맞은편에, 같은 소파의 맞은편에 손님이 몇 명 앉아 있는데도, 그런데도 김건희가 와서 윤석열이 옆에 앉아가지고 윤석열이 허벅지 위에다 다리를 탁 얹은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다리 주물러 주면서 오늘 또 피곤했지? 하면서 다리 주물러 주고 이지랄 했답니다. 이야, 참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아주 꼼짝 달싹을 못했대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뭐 김건희 남자친구고 문자 나눈 거, 카톡 나눈 거, 대화 이거 검찰에서 다 밝혀냈답니다. 그거. 특검에서도 다 밝혀냈대요. 특검 검사들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윤석열이한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특검 검사들도. 아이고, 저 모질이 헛발질만 하고 있었구만, 지금까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모질이 새끼. 저 모질이 새끼 불쌍하다. 김건희에 대해서 헛발질만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불쌍하다고 표현했대요, 검사들이. 야, 김건희는 그 남자친구랑 문자 나누고 카톡 대화 나누는 거에서 윤석열이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알고 그렇게 욕을 해버린 거야. 아이고, 윤석열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신랑을 막 자기 내연남한테 그냥 비리 까고 욕한 거지. 아이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윤석열이고 결혼 전에 한두 명이 아니었답니다. 좀 과장된 얘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50명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윤석열이랑 결혼할 때 또 김건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 또 청첩장을 보냈대요. 야, 비유도 좋아 진짜.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다 와가지고 50만 원씩,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축의금을 냈답니다. 축의금 내고 나서 이제 한두 사람 이제 그 최은순 내연남, 그 내연남의 그 여자가 내연남의 여자가 그랬대요. 얼굴을 아니까. 아니, 김건희하고 같은 동서끼리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창피하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 여자도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요? 그거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다니까요. 그거 음성이.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 여자가 아주 터뜨리려고 녹음까지 했더라고. 야, 참. 그 예식장에서. 이거는 뭐 거의 청력급이지. 이거는 공무가 아니라 청력급이야. 60만 원 청력급.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검찰들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500억이래요.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양심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2장을 만들어갖고 이름을 다 썼대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500억. 제일 적게 준 사람이 1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500억 정도인데 그 외에 따지면은 몇천억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다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마약 사건 이건 뭐 파면 팔수록 범죄 집단이었어요. 3년간 범죄 집단. 문재인아 그런 범죄 집단을 키웠냐 네가? 에라이씨 어째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있던 놈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냐? 이재명 대통령은요 저기 누구야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권 때도 많이 불려다녔지만 문재인 때가 더 많이 불려다녔어요. 문재인 5년 동안. 그러면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박근혜 3년 하면 얼마예요? 11년 아니에요. 11년에다 이명박 5년은 16년. 16년을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았어. 압수수색만 400번. 근데 검사들은 참 희한한 놈들이지요. 이 새끼들은 아주 눈깔이 배는 게 없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눈깔을 휘둥그러 뜨고 눈깔을 휘둥그러 뜨고 눈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어떻게 거짓말할까? 통박을 재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눈깔을 크게 뜨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통박을 굴려. 어떻게 답변해서 빠져나갈까? 그 알량한 접시 돌리지 마라. 그 알량한 접시 돌리지 마. 망치로 대갈도 한 번 깨면 그냥 박살나 접시가. 그리고 저 극우 새끼들 전환기에서부터 이제 너네 개 십창 났어. 너네들 개 박살 났어. 이제 두고 봐. 지금 청와대에서 일체의 수사 들어간대. 이 새끼들. 전광훈이 전환길 다 전광훈이 밑에 있는 새끼들 유튜브 쓸데없는 듯이 올리는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집어넣어야 돼. 싹쓸이해야 돼. 앞으로 100명 이상은 집어넣어야 돼요. 500억 받아 처먹은 놈들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국회의원들 언론인까지 줬답니다. 언론인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줬대요. 언론사도. 그러니까 언론사가 돈을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윤석열 편만 들어. 무슨 언론이 대대적인 게 나왔으면 팩트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신문에서 그걸 갖다 발행을 안 해. 신문에서 조중동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걸. 왜? 윤석열 때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언론사도 줬대요. 그 500억 가운데. 언론사 책임자들 수억씩 줬나 보지? 수십억씩 나눠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조 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요. 가져갔다고 지출은 지출 가져간 흔적은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 그 회계 내용이 없답니다. 가져간 것만 지출한 거 대통령이 가져간 것만 기입해놨지 어디다 쓴 흔적이 없는 거야. 60조 원이. 야, 씨. 60조 원이면요. 국민들요. 1인당 25만 원씩 5번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번 주는데 12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60조 원이면요. 5번을 줄 수 있어요. 25만 원씩. 1인당 125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60조 원이면. 1인당 125만 원 줄 수 있는 금액. 와, 거기다가 또 마약 사건 또 지금 막 이제 두고 보세요. 마약 사건 이제 조직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김성원 의원이 발표했지요. 발표했어요. 틱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에다가 비행기, 전투기 납품을 하고 그 대금으로 다 마약 300kg 받아왔다더만 100kg가 아니라 300kg. 그래놓고 마약 파티하냐? 대한민국 국민을 다 마약으로 죽일 참이었어?
개 상호로 새끼야. 지금 이거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다 알고 있답니다. 다 파악에 들어갔대요. 그런 거. 마약 사건서부터 500억 이상 뇌물 준 거 이거 다 파악에 들어갔답니다. 지금. 파악에 들어가면 국힘당원 이거 다 들어가 진역 다 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어디 감옥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언론인도 언론사도 조중동도 받아먹은 놈들 나올 겁니다. 아마 받아먹은 놈들. 몇십억씩 몇 억씩 막 받아 처먹은 놈들 다 나올 거야. 그것도 싹 다 집어넣어야 돼. 아주 언론도 싹 물갈이해서 아주 딱 개조를 하면 정신적으로 개조를 해야 돼. 제 얘기는요. 민주당 편들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원칙대로만 하라는 게 원칙대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거짓말 하지 말고. 원칙대로. 검사도 판사도 원칙대로 하란 말이야. 법대로. 조작하지 말고. 아이고 씨. 무슨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 이거 아주 3년 동안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하고 검찰, 판사, 국힘당 여기서 막 돈이 그냥 돌아버리니까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다 헤쳐먹어가지고. 그리고 저 이찍 늙은 새끼들 얘기 잘 들어. 정부에서 25만원씩 국민당 재난지원금 내지는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주냐 했지. 네 걱정이나 해 이 새끼야.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들이나 해 개자식들아. 높은 자리에서 안 헤쳐먹으면은 높은 놈들이 안 헤쳐먹으면은 25만원이라 25만원이 아니고 한 사람당 50만원을 줘도 돈이 남아 들어간다는 게 개자식들아. 뭐 똑바로 알고서 얘기해. 이렇게 별거 아니고 꼴값이 무슨 나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개수작들 떨고 있어. 높은 놈들이 안에 처먹으면 죽어도 남아 들어간다 이 개자식들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럼 개 족도 뭐 잘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라 걱정은 더 해요. 또 꼴값을 떨어. 아이고 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해쳐먹었는데 그런 거 생각은 안 하냐? 그리고 그게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새끼들은 지금도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한 자리 숫자인가 봐. 싱가포르에다 1조 원 감춰놨을 거래. 야 1조 원 감춰놨으면은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17년 18년을 조사했는데 그거 모르겠냐? 그걸 몰라? 국정원이나 이런 데 그걸 모르냐? 그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자기네들 추측으로다가 감춰놨을 것이다. 추측으로다가 하는 말 이런 말 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옛날엔 박정희 때는 이거 유언비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였어요. 그때 당시 이런 말 하는 놈들.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돼요. 유언비어 쓸데없는 가짜뉴스 지어내는 놈들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싹 다 잡아들여. 알 권리요? 알 권리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 권리라고는 무슨 뜻이냐면 알 권리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무식한 사람들아. 알 권리라는 건 무조건 없는 것도 지어내라는 게 알 권리가 아니고 진실을 알 권리를 원하는 거지 가짜 알 권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진실. 근데 가짜 지어내는 것도 알 권리냐 그게? 거짓말하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게 그게 알 권리야? 알 권리란 말 뜻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걸 뜻하는 거야. 의미가. 그 의미가 알 권리라는 말 의미가. 가짜를 지어내는 게 그거 알 권리냐 그게? 그리고 이찍 새끼들 건투두면 중국 욕 다 하는데 중국을 제일 먼저 국교 정상화한 게 노태우야.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중국 먼저 방문한 게 박근혜고 그리고 중국하고 제일 먼저 무비자 입국한 게 누구냐? 이명박이야. 이 개자식들아. 이명박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무비자 입국한 거 제일 먼저 이명박이.
그리고 윤석열이는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오른팔 권영세를 갖다 중국 대사로 보냈더니 개자식들아. 지네들이 다 이름 벌려놓고 개수작들 깜짝이야 중국용만 하고 개지랄이야. 그리고 제주도 땅은 원희룡이가 중국에다 다 팔아쳐먹었어. 뭘 똑바로 알고 중국 얘기해 이 개호로 새끼들아.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봐 이 찍새끼들아. 늙은 새끼들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잡아줬지. 무슨 개소리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